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성 기자입니다. 네, 우렁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조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우렁이, 흔히 우리가 먹는 골뱅이 무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 우렁이 종류잖아요. 바다에 사는 우렁인가요? 구슬 우렁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원래 이름이, 네, 아. 원래 이름은 구슬 우렁인가 뭐 그런데, 그것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뭔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골뱅이 얘기하고 있었죠. 네. 골뱅이 무침으로 이렇게 적합한 게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아무튼 그 우렁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렁이 논에 가면은 많이 있었거든요.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논에 이제 그 모내기 끝나고 나서 논에서 이제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우렁이 잡아다가 이제 막 삶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논에 가면 우렁이가 안 보여요. 그 없죠. 이유는 뭘까요? 농약을 쳐서. 농약을 쳐서 그러겠죠. 그쵸, 농약 때문에 다 죽었죠. 옛날 뭐 논에 가면 미꾸라지도 많고 먹을 게 많았는데 요즘은 뭐 다 죽어가지고. 근데 이 우렁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렁이 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유기농 많이 하고 있죠. 네, 친환경 뭐 농법 이렇게 가지고 우렁이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도 근데 이 우렁이를 이용해서 우렁이 농법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호기심이 느껴지던데 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식량 생산을 하면서 유기농법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많이 쓰는 농법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북한은 유기농법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렁이 농법을 꼽고 그것을 좀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렁이 농법을 잘하는 곳으로 북한의 염주군을 성공사를 꼽으면서 이걸 소개를 북한이 노동신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화학비료나 이걸 써야지 더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근데 화학 비료를 썼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토양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비료를 갈수록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렁이 농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렁이가 풀을 먹지 않습니까? 예.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들이 또 거름이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쓰는 우렁이가 왕우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열대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게 돼요. 그 우리가 먹는 우렁이하고 달라요. 네. 일반 식용 우렁이하고. 달라가지고 네. 이게 열대성 이거 먹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거는 엄청 질깁니다. 네. 질겨서 못 먹는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얘는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죽은 사체가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죽어서도 거름이 되는 네. 정말 훌륭한 우렁이네. 이번에 추석에 가서 그 성묘를 가는데 그 옆에 논에 우렁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우렁이 농법. 그 왕 우렁이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시골 가서 보던 우렁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왕이구나. 네. 훨씬 커요. 근데 난 정말 신기한 게 우렁이가 잡초를 먹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변은 안 먹나요? 이게 이제 이 우렁이가 물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풀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모내기를 한 이후에 변은 대부분의 잎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물 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이 갓 나오게 되면 그 야들야들하고 하니까 우렁이가 질긴 잎보다는 그런 야들야들한 잎을 먹는 거고, 그러니까 잡초를 이제 주로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그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우렁이 그 밀집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잡초가 또 많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했던 거고, 제가 10년 전에 농가에 갔을 때 막 우렁이 농법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근데 그때 잡초가 많았어요. 우렁이가 일을 똑바로 못하는구만. 우렁이를 얼만큼 뿌려야 되나 이런 것들 약간 좀. 그것도 다 연구를 해야 연구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동네에서 덜 됐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렁이를 어떻게 하면은 그 얼만큼 뿌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주군에서 그걸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잡초가 많은 논과 적은 논을 구분하지 않고 우렁이를 놓아주면서 잡초가 많은 논에는 김매기가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생산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주군의
룡북리당 그 당위원회가 주도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3년 동안 이걸 이제 얼만큼 뿌려야 이게 제초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고 결과가 나온 것들을 이제 농민들에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렁이의 숫자는 논의 상태에 따라서 1정보 3,000평이라고 합니다. 1정보당 10,000마리에서 15,000마리 정도를 그 배포를 하면은 이게 제초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좀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한 평에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잡초가 많으면 15,000원, 잡초 적게 나는 논이면 10,000, 뭐 이런 정도로. 우렁 상당히 많이 뿌려야 되네. 엄청 네.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 우렁이를 데리고 온다고 해야 되나? 그 확보하는 일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이건 우렁이는 어쨌든 따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어려워.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렁이를 재생산하는 일도 상당히 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면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됐어요. 우렁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우렁이 농법을 확대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했던 우렁이 거죠. 양식장을 또 따로 만들어야 네. 되네. 그래서 염주군의 나박 합협동 농장이라는 데서 우렁이를 이제 우렁이 겨울나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건식 잠재우기 방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네. 건식이니까 말려서? 말려서 겨울잠을 재우고. 놀라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얼지 않습니까? 워낙 추우니까. 다 얼어 죽어야지. 그러면 얘는 영하 0도씨 정도쯤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무조건 다 죽는 상황인데 얘네들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우렁이를 배수를 하면 우렁이가 막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물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수거를 해서 그 온실에 넣어가지고 온수를 공급해서 거기에다 배추나 상추 같은 걸 주고 이제 이렇게 양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죽기도 많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도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배보다 배꼽이 네. 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건식 잠재우기 방법을 개발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렁이는 수거를 하고요. 수거를 한 우렁이를 모래를 깐 용기에 넣고 용기에 올려놓고 그걸 방 안에 옮겨 놓으면 얘가 겨울잠을 잔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왕우렁이의 습성이 온도가 일정 정도 내려가면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또 물이 없어도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모래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동면 상태에 두고 온도를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지질학부 박사가 왜 이런 연구를 하죠? 글쎄요. 동물 쪽 이거 뭐야? 아마 이제 지질학부니까 온도에 따른 위도에 따른 온도 차 이런 거를 알지 않을까 싶은데 취미로 연구했나?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고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나서 다음해 3월, 4월이 되면 얘네를 물에 넣으면 깨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렁이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렁이를 그 양식못에 넣어서 겨울잠에서 깨게 되면 얘들이 알을 낳거든요. 예. 그러면 알 낳게 하기 위해서 꼬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꽂아주는 거죠, 못에. 그러면 우렁이가 그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습성이 꼬챙이 같은 데다가 맞아, 이제 물 밖에 알을 낳는 거예요. 물 밖에.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성체들도 이제 갓 모내기 한 논에 넣어주고 그 알도 꽂아주면 알에서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렁이가. 그러면 부화한 애들이 또 가서 이제 잡초를 먹고 큰 왕 우렁이가 성체 우렁이가 되는 거죠. 또 걔네들 수거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렁이를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왕 우렁이는 저기 알을 낳는군요. 네. 보통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난태생이어서 네. 자기 몸 안에서 알을 까는데 얘는 이제 알을 밖에 낳는다고 역시 하더라고요. 외국종이라. 그래서 이게 얘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생태계 잡식성이기도 하고 해서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얼어 죽는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얘가 일부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이게 좀 생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추워서. 밖에 놔두면 다 죽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렁이를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농 면적이 원래 30% 정도였는데 70% 정도로 이 나밥 협동조합에서
협동 농장에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곡물 생산량도 일정부당 수백 킬로그램 정도 더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북 협동농장도 건식 잠재우기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렁이를 더 확보를 해서 지난해에는 90%에 달하는 논에서 우렁이 농법을 했고요. 올해에는 전체 논에 다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렁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 농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 비료를 적게 쓰는 거고 김매기하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비료를 필요한 양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초제라든지 제초제 살포라든지 김매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확고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농약을 안 쓰고 피 안 뽑아도 되겠네요. 네. 여름에 이 피 뽑는 작업도 장난 아니죠. 근데 제초제는 이제 안 뿌려도 어차피 김매기가 자동으로 되니까 되는데 농약이 이제 제초만 있는 게 아니라 병충도 있잖아요. 네. 병충해에 대한 그 농약도 뿌려야 될 텐데 그런 걸 뿌리면 또 우렁이는 죽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긴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서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약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보도를 통해서 농약을 개발해가지고 해가 없는 농약을 개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렁이 농법에 맞는 농약도 추가로 개발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거미나 무당벌레 이런 것도 오리농법 하잖아요. 오리농법. 오리농법도 저기 아니에요? 제초? 제초만 하나요? 네. 벌레도 안 잡아먹나? 오리가 벌레를 잡아먹는 잘 모르겠네. 네. 오리도 제초가 기본이죠. 근데 오리는 잘못하면 벼까지 다 먹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가 피만 먹는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우렁이 농법은 이제 물 안에서 자라는 애들 싹 정리한다. 물 밖으로 난 거는 이제 또 손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오리와 우렁이의 협업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 오리 농법도 보니까 오리를 엄청나게 많이 풀더라고요, 논에다가. 그 수백 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푸는데, 푸는 과정에서 몇 마리는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런.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정도면. 네, 재밌네요. 아무튼. 네, 북한에서는 우렁이를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 점차 이 우렁이 농법의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남쪽에서도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게 우렁이 알이든 새끼 같은 걸 수입해다가 키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격을 우렁이 가격 자체가 기억이 잘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하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개발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조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남쪽에서도 어쨌든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우렁이 농법도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의 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 간에 서로 좀 교류하면은 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너무 질겨서 먹을 수는 없지만 푹 삶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닭백숙처럼 푹 삶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법을 북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